안녕하십니까. 매일 아침 조간신문의 주요 기사를 딱딱 풀어서 해석해드리는 조간딱풀 6월 30일 수요일에 인사드립니다. 월요일과 화요일 이틀 동안 제 개인 사정으로 조간딱풀을 보내드리지 못했습니다. 송구하다는 말씀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아침 조간신문의 모든 톱 기사는 당연히 어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대권 출마 기자회견입니다. 약간 언론사마다 이 결이 조금 다르긴 한데 크게 두 갈래로 나눠집니다. 하나는 윤석열의 출마를 긍정적으로 보는 쪽, 하나는 부정적으로 보는 쪽, 이렇게 두 가지 시각이 있는 것이죠. 일단 긍정적으로 보는 언론사에서는 정권 심판론에 무게를 둡니다. 문재인 정권에서 하도 이 실정, 폭정을 많이 했기 때문에 윤석열이 그것을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를 하다가 탄압을 받아서 나와서 대권 도전을 선언을 하는 날이기 때문에 이 정권 교체를 외친 윤석열의 목소리에 무게를 두는 쪽 하나, 또 하나는 아니 검찰총장 하다가 지금 갑자기 대권에 출마하겠다고 나온 것이 맞느냐, 그리고 다른 어떤 국가를 어떻게 운영하겠다는 비전이 없다. 그러니 과거 이 본인이 문재인 정권에 탄압받은 이런 것만 있지 앞으로 본인이 대통령이 되면 뭐를 하겠다, 이것은 없다. 이렇게 부정적으로 보는 두 가지 시각으로 크게 나눴습니다. 자, 모든 신문 일면 톱이 이 두 갈래로 나눴는데 뻔하죠. 다른 신문들은 거의 다 이 논조가 비슷하고 한겨레와 경향이 조금 다른 논조를 보입니다. 일단 조선일보 일면 톱 보시면은 제목이 윤석열 국민 약탈 정권. 국민 약탈 정권이라는 표현을 어제 했습니다. 상당히 강한 표현이죠. 문재인 정권은 국민 약탈하는 정권이다. 그래서 그런 정권의 연장을 막겠다. 이것이 조선일보 일면 톱 제목입니다. 국민 약탈 정권 연장을 막아야 된다. 자, 그리고 중앙일보는 문정부 권력 사유화 많이 들었던 이야기죠. 박근혜 정부 때 이야기가 많이 나서 탄핵까지 갔던 그런 이야기죠. 문정부가 권력 사유화를 했다. 그래서 정권 교체를 꼭 해내야 한다. 자, 이런 내용을 일면 톱 기사로 실었습니다. 그 옆에 것은 서울 인사동 땅속에서 이 조선시대의 유물, 할자까지, 한문 할자까지 포함돼서 한글 금속 할자 600점이 쏟아져서 어제 큰 화제가 됐었죠. 그 기사도 다른 신문에서도 계속 중요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오늘 저는 일단 윤석열에게 초점을 맞춰서 보도를 제가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동아일보 윤석열 산업화 민주화 이뤄낸 국민과 함께할 것. 산업화뿐이 아니고 민주화까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최근에 어떤 큰 정치 이야기를 했었죠. 보수뿐이 아니라 중도, 그리고 문재인에서 이탈한 진보까지 아우르겠다. 그 연장선상의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한국일보는 윤석열 반드시 정권 교체하겠다. 이것을 8번이나 반복을 했다. 정권 교체 필요성을 8번이나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한 15분 동안 모두 연설을 하면서. 세계일보는 정권 권력 사유화, 여기도 권력 사유화라고 나옵니다. 그래서 반드시 정권 교체. 자, 이런 일면 톱 기사들이 오늘 서울에서 발행되는 신문들의 전부 일면 톱입니다. 부패에 무능한 세력, 집권 연장 막혔다. 국민일보 톱 제목이고요. 자, 서울신문은 링 위에 오른 윤석열, 반드시 정권 교체하겠다. 정권 교체에 대한 이런 이야기들을 본인의 의지를 중요하게 다 다뤘습니다. 각 지역에서 나오는 일간지도 마찬가지죠. 영남일보, 대구 경북에 배포되는 영남일보 같은 경우에 문정권, 권력 사유화, 국민 약탈, 정권 교체로 공정과 법치를 세우겠다. 모든 지역에서 나오는 언론들도 다 마찬가지고 경제신문까지도 정권 교체, 윤석열 대선 출마 선언, 정권 교체. 자, 이렇게 윤석열에 대한 일종의 기대감 같은 것이 실린 그런 기사들이었습니다. 자, 반면에 한겨레 신문 보시면은 반문, 깃발만 들고 나선 대선 출정식. 깃발만 들었다. 반문. 그 외에 다른 거 뭐 있나 이거죠. 그냥 반문. 문재인이 반대한다. 그 깃발만 들고 대권 도전한다고 한다. 이게 한겨레의 제목이고, 경향신문은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정권 교체 외친 윤석열. 그런데 비전은 흐릿하다.
뭘 하겠다는 게 없다. 자, 이렇게 좀 혹평을 하는 그런 기사를 실었고, 또 뭐 한겨레나 경향뿐이 아니고 다른 언론에서도 일단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문제점을 제기도 합니다. 한국일보 3면 보시면은 문정권 성토, 목소리는 컸지만 왜 윤석열인가에 답 못했다. 어제 질문에서 왜 윤석열이 어야 하는가 이런 질문이 나왔죠. 거기에 대해서 제가 꼭 해야 된다는 그런 것은 없지만 하면서도 그 다음에 좀 말을 이어가지 못한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사실 검사 생활만 20몇 년 동안 하다가 갑자기 이 많은 사람들이 모인 이 자리에서 능수능란하게 하기는 상당히 어렵죠. 미리 준비를 많이 연습을 해왔다고 해도. 자, 이제 그런 부분에서 어제 이 비전은 보여주지 못했다.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는 겁니다. 국민일보도 사면에서 금정 시험 때 오른 윤석열. 그런데 국정 수행 능력은 아직 물음표다. 당연히 물음표죠. 지금부터 국정 수행 능력, 또 과거의 일생 동안 있었던 이야기, 또 부인과 정보 문제, 전부 검증이 시작이 되겠죠. 자, 검증이 이미 시작이 됐습니다. 시작이 됐고, 일종의 정치 공작처럼 보이는 그런 일들도 지금 벌써 일어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정치 공작일지도 모르는. 자, 그래서 일단 청와대와 청와대와 민주당은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 한번 보시죠. 동아일보 보시면은, 자, 오면 하단 기사에 여권은 정치검사가 등장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국민 정오를 자극을 하고 있다. 그러면서 윤석열의 이 날쌘 공세를 펼치고 있다. 정치검사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국민의 이 정오심 이런 것들을 부추긴다. 그렇게 하면서 민주당의 반응이죠. 그리고 청와대는 언급 자체가 선거 개입이다. 이렇게 무대응을 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윤석열을 임명을 했죠. 발탁을 해서 임명을 했고, 그 전에 고소정권 수사할 때 이런 데서 공을 높이 평가를 해서 서울중앙지검장, 검찰총장까지 만들고 결국은 대통령 주자까지, 야권의 대통령 주자로 만드는 사람이 문재인입니다. 자, 청와대는 언급 자체가 선거 개입이다. 무대응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 대신 추미애 지금 대권 출마 선언을 했죠. 국정농단 사태라 불러도 손색 없을 정도다. 윤석열의 출사표를 국정농단 사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민주당 대권주자 이광재 의원은 정치검사가 등장하는 참담한 순간이다. 이렇게 이야기했고, 일단 기자회견을 계기로 윤석열 총장을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한 검찰 수장이 아닌 야권 대선 주자로 간주하고 혹독한 공세를 시작하겠다는 선전포고가 민주당에서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민주당은 공식 논평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건 제가 말씀드린 추미애, 이광재 이런 코멘트는 사적인 견해죠. 사견이죠. 그런데 민주당 공식 논평에서 국민 여러분께서 충분한 검증을 하실 수 있도록 면밀한 검증에 함께하겠다. 지금부터 윤석열 뒤지기에 나서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우리가 언급하는 것 자체가 선거 개입이다. 그래서 무대응 기조로 갈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렇지만 청와대는 직접 나설 수 없는 입장이라고 해도 그냥 수수방관하지는 않겠죠. 아마 민주당과 공감대를 형성해서 공조를 해서 혹독한 검증, 윤석열에 대한 검증을 시작을 할 겁니다. 그 검증이란 것이 어떤 합리적인 방법, 합당한 방법, 이런 것 외에도 정치권에서는 늘상 있죠. 뒤에서 하는 일종의 정치 공작이라고 부를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은 이 대선 전략 전술 이런 차원에서 상대방 흠집내기, 그리고 디캐기 이런 것을 많이 합니다. 특히 정권을 가지고 있는 쪽에서는 수단이 많죠. 동원할 수 있는 수단이 많습니다. 국세청, 검찰, 경찰, 또 여러 가지 금감원 이런 데 많이 동원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국정원까지 상당히 이 범야권 후보 또는 범야권 후보에 대한 검증을 혹독하게 하고 어떤 때는 그런 데서 별 게 없으면은 정치 공작까지 하죠. 과거에 이해창 총재가 대세론을 두 번이나 거꾸러진 게 결국은 김대엽 때문이었죠. 자, 그런 공작도 나오기도 합니다. 지금은 정권, 여당 차원뿐이 아니라 당내 경선 주자들도 앞으로 검증 대화에 막 합류를 할 텐데, 자, 일단 어제 윤석열 출정식이 있었는데
출정식을 가진 날에 경찰에서 민감한 내용이 하나 흘러나와서 오늘 아침 조간에 일제히 보도가 됐습니다. 뭐냐? 이동훈, 윤석열의 대변인으로 들어갔다가 열흘 만에 그만뒀죠. 이동훈 전 대변인이 조선일보 기자 출신이죠. 김영란법 위반으로 입건됐다. 이 기사가 오늘 일제히 보도가 됐습니다. 중앙일보 보시면은 뭐 다른 언론도 다 보도를 했습니다. 윤석열 전 대변인 이동훈 금품 수수 혐의로 경찰 입건. 자, 이 시점에 이동훈이 김영란법 위반으로 경찰에 입건됐다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어제 일제히 이것이 흘러나왔죠. 경찰에서 흘러나왔습니다. 어제 입건된 게 아닙니다. 자, 그래서 현직 부장검사가 어떤 수산업자에게 금품을 받은 혐의로 경찰 수사를 지금 받고 있는데 그 수산업자가 윤석열 대변인이었던 이동훈 전 조선일보 논설위원에게도 금품을 제공했다. 이 골프채를 줬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고가의 골프채를 줬다. 수백만 원대. 그래서 이동훈을 청탁금지법, 그러니 김영란법으로 위반 혐의로 입건을 했습니다. 수산업자가 이동훈에게 금품을 제공했다. 그리고 금품을 제공받을 당시 이동훈은 현직 기자였기 때문에 김영란법에 해당이 됐죠. 자, 그래서 입건이 된 상황인데 이 수산업자는 야권 유력 정치인의 형을 상대로 거액의 사기를 친 혐의로 구속된 상태인데 본인이 뇌물을 줬다는 사람들을 막 진술을 하고 있습니다. 검사도 있고 그 기자도 있고 또 한 명이 또 다른 기자도 있고. 그러니까 그래서 정치권에서는 이동훈의 대변인직 사퇴 배경에 경찰 수사가 있었던 것 아니냐 이런 추측이 나온다. 자, 이 기사인데 다른 언론, 다른 신문들도 다 보도를 했습니다. 실제로 이동훈 전 대변인이 사퇴할 당시에 좀 이해한 점이 있었죠. 조선일보 기자 논설위원을 그만두고 윤석열에게 합류를 했는데 열흘 만에 그만뒀습니다. 사퇴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국민의힘 입당 절차, 시기 이런 것을 놓고 좀 맞지 않았던 것 아니냐, 윤석열과. 또는 내부의 헤게모니 다툼이 일어난 것 아니냐, 뭐 이런 분석들이 나왔었습니다. 그렇지만 열흘 만에 그만둔다는 게 석연치 않다. 그래서 또 이 진보 진영에서는, 진보 좌파 진영에서는 이것을 두고 윤석열의 리더십을 이야기를 했죠. 저도 그때 리더십에 문제가 있다는 이야기를 했고, 진보 좌파 진영에서는 아주 세게 윤석열의 리더십을 이야기했습니다. 그 두 가지 문제 때문에 내부 헤게모니 다툼 또는 국민의힘 입당 과정에 서로 불협화음, 단순히 이것 때문에 그만뒀다는 것이 진보 진영이 막 몰아갔죠. 몰아갔고 저는 뭐 리더십 이야기 했을 때 뭐 다른 문제도 있을 거라고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어쨌든 열흘 사이에 그 이동훈이 대변인으로 임명이 되고 나서 지금 보면은 한 열흘 사이에 수사가 좀 본격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나. 경찰 수사가 그 수산업자에 대한 수사를 더 적극적으로 하지 않았나. 그리고 이동훈에 대해서 또 뭔가를 이렇게 캐려고 했지 않느냐. 그런 그 의심이, 합리적인 의심이 가능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대권을 앞두고 이 권력 싸움이 벌어질 때는 별의별 일들이 다 벌어집니다. 이것도 전혀 배제할 수 없는 이야기, 배제를 할 수 없는 이야기죠. 어쨌든 이 열흘 사이에 수사가 진행된 것 같고, 그래서 입건을 했고, 이 입건된 사실을 알고 이동훈이 사의를 표명한 것 아니냐, 이렇게 추론이 가능한 것이죠. 자, 그리고 특히 윤석열이 출사표를 던진 날 언론에 이것을 흘렸습니다. 그래서 일종의 물타기를 한 것 아니냐, 또 이런 이야기까지 나옵니다. 자, 그래서 윤석열 주변을 계속 앞으로도 압박을 할 텐데, 자, 한겨레 신문 보시면은 이런 기사가 나옵니다. 장모, 아내, 본인까지 수사하고 재판하는데 7건이다. 윤석열 이젠 검증의 시간을 맞았다. 자, 윤석열 지금부터는 검증이 본격화될 것이다. 혹독한 검증이 기다리고 있을 것이다. 이 기사를 한겨레가 한 면을 거의 통틀어서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 아내는 뇌물성 협찬, 주가 조작 의혹, 장모는 사문서 위조, 부정수급 혐의, 본인도 옵티머스 부실 수사 의혹, 그리고 과거에 윤석열이 병역 면제가 된 이야기, 그때 뭐 부동시 판정을 받아서 병역 면제가 됐다고 했는데 그것도 다시 불거질 것이다. 그리고 언론사 사주와 해동한 것도
검증이 돼야 된다. 한겨레가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언론사 사주 이 문제는 윤석열 징계 사유에도 들어갔던 문제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다 앞으로 파헤쳐질 텐데 윤석열은 어제 엑스파일 문제, 본인과 관련된 이 엑스파일 문제는 선택적으로 정면 돌파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렇게 제가 분석을 해드렸죠. 사생활 같은 근거 없는 루머는 외면을 하고 어떤 법적 문제가 된 것은 정면 돌파를 하겠다. 당당하게 대처하겠다. 그런 입장을 어제 밝혔습니다. 어제 그 출사표를 던지는 자리에서도 그렇게 이야기를 했죠. 윤석열 엑스파일 못 봤다. 근거 없는 마타도어는 국민이 판단할 것이다. 자, 이렇게 정면 대응 방침을 엑스파일에 대해서는 밝혔습니다. 밝혔고, 어제 또 하나 관심은 국민의힘 입당 문제였죠. 네거티브 총공세를 받고 있는데 여기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국민의힘 울타리 안에 들어가는 것이 맞지만은 일단 지금 이준석 체제가 출범을 한 상태고 또 안에 자강론 해서 내부에서 뭐 홍준표, 유승민, 원희룡, 하태경 이렇게 막 경쟁을 하는 상황 또 그리고 여러 가지 다른 상황들을 그 염두에 두고 윤석열은 일단 더 지켜보겠다는 입장인 것 같습니다. 윤석열 국민의힘과 정치 철학 같아 이러면서 입당에는 적답을 피했죠. 그리고 반문 빅텐트 일단은 공정상식법칙에 있어서 반문 빅텐트를 친다. 국민의힘 당장 입당하는 것과는 좀 거리가 있는 자 그런 입장을 어제 밝혔습니다. 그리고 어제 기자회견장에 25명의 국민의힘 현역 의원이 나왔는데 전체 국민의힘 의원의 4분의 1이죠. 그래서 이들을 중심으로 친 윤석열계가 개파 형성이 되는 것 아니냐 이런 분석도 오늘 동아일보에 나왔습니다. 윤 출사표 현장에 국회의원 25명 직결 윤석열계 드러나나 정진석을 중심으로 25명이 어제 나왔기 때문에 당장 이 사람들을 윤석열계라고 이야기하긴 그렇지만 어쨌든 윤석열의 호감을 갖는 국회의원 25명 전체 국민의힘 의원 중에서 4분의 1이 나왔기 때문에 나중에 혹시 이 윤석열이 국민의힘에 들어가지 않고 따로 정당을 만들거나 살려면 차릴 경우에 이 사람들을 중심으로 옮겨가는 그런 상황도 배제를 할 수 없게 됐습니다. 그리고 어제 홍준표 의원도 맞불을 놨죠. 그래서 본인이 국민 심층 면접한 조사 결과를 어제 발표하면서 또 맞불을 놓고 활동을 본격화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부터 여당도 그렇지만 여당은 이재명이 대선 캠프 인선에 박차를 가하고 이낙연을 비롯한 비이재명은 단일화 문제점이 있죠. 자, 이 상황에서 윤석열의 앞으로 정치 행보 어떻게 될지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조간딱풀이었습니다.